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관한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262강이고요. 261강에 이어서 하품 부족하다 흠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품 부족하다 흠은 우리가 25강에서 배웠고요. 방금 전 앞강 261강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부드럽다 연,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공경하다 흠입니다. 자, 부드럽다 연. 우리가 34강에서 술의 차자를 배웠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 술의 차가 붙어 있습니다. 자,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술의 차 부분이고요. 음을 나타내는 부분은 하품 부족하다 흠인데요. 하품 부족하다 흠이 세월이 지나면서 연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고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인데요. 우리가 술의 차를 34강에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술에 보면 이렇게 물건을 싣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네모난 부분 보이죠? 이 네모난 부분이 수레에 물건을 싣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 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리고 양쪽에 나와 있는 자, 이 부분 여기와 이 부분은 차의 뭐에 해당이 된다? 바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바퀴와 바퀴가 서로 연결이 되려면 가운데에 어떤 축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겠죠. 그래서 가운데에 지나가는 것은 4개의 바퀴, 2개와 2개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부드럽다 연 같은 경우에는 이 축 부분에 해당이 되는 자, 이 부분의 연결 부위가 어떻게 되었다? 느슨해졌다. 그런 뜻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가보면 축과 축이 연결되어 있는 바퀴와 바퀴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 풀려서 느슨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느슨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글자적으로 표현해보면 좀 부드럽다. 그런 의미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드럽다. 수레차에서 수레 바퀴가 풀려서 느슨하다, 부드럽다. 수레차에 간체자는 이렇게 사용을 하죠.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레차만 간체로 바꿔주면 글자 전체가 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유연하다, 허리가 유연하다, 또는 연약하다, 사람이 약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공경하다 흠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령법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왼쪽에 수의 금이 들어갔죠.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명예를 얻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되죠? 공경의 대상이 됩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렇게 어른 대접해주는 게 공경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 쳐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하는 것도 공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공경의 대상이 된다. 공경하다 흠. 음은 흠자인데 흠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품하다 흠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음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흠이 되었습니다. 이 글자에도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자는 쇠 금자의 부분만 이렇게 간체로 바꿔주면 글자 전체에 간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드럽다 연, 공경하다 흠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노래하다 가, 그리고 성실, 벅, 조항, 관입니다. 노래하다 가.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을 벌려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 글자의 음은 무엇다? 음은 가다. 가라는 것은 옳다, 가에서 왔는데요. 글자에 보면 이렇게 옳다, 가자가 이렇게 2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옳다, 가자는 우리가 42강에서 배웠고요. 원래 어원은 흥얼거리며 부르는 농가, 농사질 때 농사를 지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농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옳다, 가. 이 그림에 보면 입이 딱 벌어진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개가 입이 딱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보면 딱 벌어진 입의 모양을 치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입구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입구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 가고요. 다시 앞쪽으로 와서 노래하면 입이 벌어지는 거죠. 하품 부족하다 흠에서도 입이 벌어지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입이 벌어진다라는 거와 관련된 것이 몇 개가 들어갔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옳다, 가에서 음은 가가 왔다. 또는 우리가 한문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옳다, 가자를 두 개를 썼을 경우에는 형가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도 음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 동생 할 때 형입니다. 그래서 형가라는 한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 왼쪽 부분만 보면 형가라는 글자라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하면 옳다 가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가 학교의 노래죠. 가수 노래 부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노래하다 가이고요. 아래쪽은 성실 법조항 관인데요. 자,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동령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선비사자가 보입니다. 선비사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19강에서 배운 적이 있고요. 흑토자와 유사하지만 위에 선이 어떻다? 흑토자보다 위에 선이 아래 선보다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비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가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준다. 누가? 선비가. 그러니까 선비가 어떻게 올바른 말을 하려면 입이 벌어지죠? 올바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올바른 행동을 어떻게 한다? 보여준다. 그래서 선비는 어떻다? 성실하다. 성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꼭 지킨다.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건 뭐죠?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무엇이다? 법조항이다. 성실하다. 선비는 올바른 말과 행동을 보여준다. 선비는 성실하다. 성실하다는 거는 법을 지킨다. 법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실, 법조항, 음은 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약관이라는 게 있죠. 약관은 지켜야 되는 어떤 항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다. 관대하다는 건 용서하거나 너그럽게 봐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노래하다가 성실 법조항 관을 배웠습니다. 262강에서 하품 부족하다 흠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